이런 특징 나도 있다 싶으시면 안면 비대칭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들.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나도 얼굴 비대칭이 있나 하는 걱정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얼굴 비대칭이 잘 생기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요? 한의학은 어떤 성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체형이나 안면 형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잘 생기는 질병이 따로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체질의학적인 담론을 갖고 있는데요. 얼굴 비대칭 또한 같은 문제인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면 비대칭은 장기간 누적된 습관이 만든 구조 불균형 문제이므로 안면 비대칭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특이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굴 비대칭이 더 잘 생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세 습관이 나쁜 사람. 장시간 앉아서 모니터를 볼 때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목을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면 비대칭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런 전방두부 자세는 머리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경추 1, 2번이 아탈구되고 척추 정렬이 무너져서 목과 어깨 근육에 지속적인 긴장이 발생합니다. 또한 아래턱이 후방으로 밀려 회전하고 비틀려서 얼굴 균형이 무너집니다. 엎드려서 자는 습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한쪽 턱에 압력을 가해 반대쪽으로 밀리게 해서 턱관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안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턱관절 불균형은 경추 1, 2번의 아탈구를 유발하고 두개골 기저부와 연결되는 후두하근의 긴장을 유발해서 척추가 비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턱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아래턱이 틀어져서 한쪽 턱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저작근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디스크가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턱관절 장애입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안면 비대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악의 상하 좌우 전후 3차원적으로 비틀리면서 얼굴의 높이나 폭에서 차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턱이 비틀리면 내익상근과 저평하악 인대를 통해 이어진 저평골도 비틀립니다. 저평골은 두개골의 중심에 위치해 여러 두개의 안면골과 봉합을 통해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골의 틀어짐은 두개 안면골의 배열을 변화시켜 얼굴의 좌우 대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과 얼굴 주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한쪽 근육이 과긴장돼서 커지고 다른 쪽 근육은 약화되면서 얼굴의 좌우 근육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얼굴 윤곽이 울퉁불퉁해지고 안면 비대칭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골격이 비틀리는 거랑 또 근육이 변형되는 거랑 이렇게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현상들이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뼈가 비틀리면 근육이 달라져요. 세 번째,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은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쓰이는 저작근이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사용하는 쪽의 근육은 과도하게 발달하고 반대쪽 근육은 약화됩니다. 주로 영향을 받는 근육이 교근과 축두근인데요. 한쪽 교근이 커지면 사각턱이 심해 보일 수 있고 축두근이 긴장도가 올라가면 한쪽으로 턱이 틀어지면서 안면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쪽 치아에서만 반복적으로 저작이 일어나면 치아 고경이 한쪽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턱관절 불균형이 심해지고 안면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갈이 이악물기 습관이 있는 사람.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관이 있는 사람도 안면 비대칭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갈이는 잠을 자는 동안 치아를 강하게 악 무는 행위로 턱관절과 저작근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보통 음식을 씹을 때보다 6배나 강한 힘이 턱관절에 주어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갈이를 하는 사람들은 턱관절 장애가 생길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치아가 마모되면서 교합 고경이 무너지면서 턱이 틀어지고 저작근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얼굴 비대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 의외로 스트레스도 안면 비대칭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놓여 있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 또한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목과 턱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고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갈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얼굴 비대칭으로 진행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비염이 있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 비염이 있다면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숨기를 확보하기 위해 보상적으로 머리 위치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혀가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혀밑바닥 근육이 약해지고 하악의 위치가 불안정해져서 하악이 뒤로 밀리고 동시에 비틀리게 되면서 얼굴 비대칭이 진행됩니다. 얼굴 비대칭이 있으면 비중격이 비틀리면서 코로 숨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이 있다면 꼭 치료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안면비대칭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6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런 특징 나도 있다 싶으시면 안면비대칭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